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물과 기업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와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원숭이 나루토가 찌든 셀카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들이 그의 카메라를 가지고 놀며 우연히 찍히게 된 것입니다. 슬레이터는 이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위키미디어는 원숭이의 작품이 공공 도메인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비영리 단체 PETA는 나루토를 대신해 슬레이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인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인간 저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1976년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독창적이어야 하고 유형 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창의적인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 노동의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에서는 동물의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물, 특히 영장류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법적 정의와 자기 정신의 개념에 따라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의 저작권 소유 문제는 복잡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했지만 기업은 감정이나 창의성을 갖지 않으므로 인간 저작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고용관계를 통해 직원이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을 장려하는 것이며 기업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기업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고용된 직원의 작품을 통해 기업에 귀속되며 이는 기업의 창의성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AI가 생성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 논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I가 만들어낸 곡이 사업적으로 성공하자 AI의 개발자는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의 주체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인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한계와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동물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는 고용에 의한 저작물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도구를 사용하고 창작 과정에서 사진작가의 비전을 수행했으므로 저작권이 사진작가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비록 원숭이가 직접 저작권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창작물의 결과물에 대한 법적 권리는 인간의 조수 역할을 통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동물과 기업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제고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비인간의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법적 정의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의 저작권 법제도와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